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나는 혀에 집착하는 여자야. 단순히 키스가 좋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난 혀의 움직임, 촉감, 색깔까지 집요하게 신경 써. 어떤 사람들은 손이나 목선을 본다지만 나는 상대의 입술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혀를 봐. 그게 예쁜지, 길고 유연한지, 내 상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런 내가 첫눈에 반한 혀가 있어. 그 남자는 우리 회사 광고 기획팀의 실장, 강도윤. 35살, 깔끔한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접어올리는 습관이 있는 남자. 그리고 신이 조각한 듯한 혀를 가진 남자. 처음 본 건 회식 자리였어. 소주잔을 기울이며 혀 끝으로 살짝 입술을 훔치는 모습이 눈에 박혔지. 그게 시작이었어. 이후로 난 그의 모든 혀 움직임을 관찰했어. 커피를 마신 뒤 입술을 핥는 순간, 발표할 때 무심코 입안에서 혀를 굴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자극이 됐어. 그를 원했어. 문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였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첫 키스를 나눴던 17살 때부터였을 거야. 내 혀에 엉겨붙던 그 이상한 감촉, 뜨겁고 젖은 살덩이가 내 입안에서 움직이는 순간 난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렸어. 키스가 좋은 게 아니었어. 혀가 좋았던 거야. 손을 잡는 것도, 포옹을 하는 것도, 심지어 섹스를 하는 것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았어. 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지. 그래서 나한테 사랑이란 곧 혀였어. 그리고 그 남자의 혀를 보고 난 후부터 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강도윤, 35, 광고 기획팀 실장. 그 남자는 내 상사의 상사였고, 유부남이었고, 아이까지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회식 자리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 그날 도윤 선배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혀끝으로 살짝 입술을 훔쳤어. 아주 자연스럽고 무심한 동작이었지. 그런데 난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 마른 입술을 적시는 붉고 길고 유연한 혀. 그걸 보고 나니까 정신이 나가버리겠더라. 나는 그날 이후로 도윤 선배의 모든 혀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 발표할 때 무심코 혀를 굴리는 모습,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난 뒤 입술을 핥는 모습, 심지어 칵테일을 마실 때 빨대를 혀로 굴리는 모습까지. 그 남자의 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 그걸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 아침마다 출근해서 도윤 선배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훔쳐보고 회의 시간에 물을 마시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점심시간엔 일부러 같은 식당을 가서 그의 입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단둘이 마주쳤어. 주희 씨, 요즘 바빠 보여.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입술에 시선이 박혀버렸어. 입술이 살짝 벌어지면서 그 예쁜 혀가 스쳤거든. 아, 내 실장님도 많이 바쁘시죠? 도윤 선배가 웃었어. 그리고 그 순간 그 혀가 살짝 드러났다 들어갔어. 난 미칠 것 같았어. 그날 이후로 난 점점 대담해졌어.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기도 하고 회식 때 옆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도 봤어. 그러다 마침내 기회가 왔지. 팀 회식이 끝나고 도윤 선배가 술에 살짝 취한 상태에서 나한테 말을 걸었어. 주희 씨, 집 어디야? 내가 태워다 줄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내가 원하던 순간이 온 거야. 아, 괜찮아요. 실장님이 더 먼데. 어차피 방향 비슷하잖아. 가자. 나는 차에 올라탔어. 도윤 선배의 옆자리. 창문이 닫히고 조용한 공간에 그의 숨소리가 가득 찼어. 난 내내 그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어. 주희 씨. 그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고개를 돌렸지. 그 짧은 순간 혀가 움직였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 실장님, 혹시. 나는 일부러 말을 흐렸어.
도윤 선배가 날 쳐다봤어. 그의 눈은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어. 하지만 난 그 선을 넘고 싶었어. 술 좀 더 드실래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괜찮다면 한 잔 더 하지. 그렇게 우리는 작은 바에 들어갔어. 조명이 어두웠고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어. 난 자리를 잡고 앉아 도윤 선배가 잔을 드는 걸 봤어. 그리고 예상대로였어. 그가 잔을 기울일 때 혀가 잔 가장자리를 스쳤어. 나도 모르게 다리가 오싹해졌어. 왜 그렇게 봐? 그가 웃으며 물었어. 나는 당황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그냥 실장님, 술 드실 때 멋있어요. 그래.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 그리고 혀끝으로 아래 입술을 살짝 하였어. 그 순간 난 결심했어. 이 혀를 가지겠다고.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 아니, 애초에 잊을 생각도 없었어.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도윤 선배의 혀뿐이었으니까. 바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선배가 날 불렀어. 주희 씨, 좀 걸을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핑계였지만 난 알아. 선배도 알고 있었을 거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나란히 걸었어. 바람이 불었고 선배는 무심히 입술을 하였어. 난 숨을 삼켰어. 근데 주희 씨, 나한테 관심 있어? 선배가 갑자기 그렇게 묻더라. 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계속 나 쳐다보잖아. 나는 딱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 오히려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그럼 실장님은 어때요? 저한테 관심 있어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가만히 날 바라봤어. 그러다 웃었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혀끝으로 입술을 다시 한 번 적셨지. 그 모습에 난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선배가 벽에 기대는 순간 난 가까이 다가갔어. 너무 대놓고 다가가면 선배가 도망칠까봐 아주 자연스럽게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며 살짝 몸을 기댔어. 그리고 숨을 죽였어. 선배의 얼굴이 가까웠어. 그의 입술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 주희 씨, 나.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난 그대로 키스를 해버렸어. 순간 선배의 몸이 굳었어.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았어. 혀끝으로 선배의 입술을 밀어붙였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입속으로 들어갔어. 그 순간이었어. 선배의 혀가 반응한 게. 난 온몸이 짜릿해졌어. 선배는 날 밀어내지도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받아줬어. 혀끝이 서로 스쳤고 난 전율이 돋았어. 이게 내가 원하던 순간이었어. 주희 씨. 선배가 숨을 헐떡이며 내 이름을 불렀어. 하지만 난 더 강하게 선배를 끌어안았어. 혀가 더 깊이 얽혔고 난 마치 중독된 것처럼 멈출 수 없었어. 얼마나 키스를 나눴는지 몰라. 정신을 차렸을 땐 선배가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 그리고 숨이 거칠어져 있었어. 이러면 안 돼. 그 말 듣고 싶지 않았어. 나는 선배의 입술을 다시 덮었어. 그리고 혀를 더 깊이 밀어 넣었어. 선배의 혀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 선배는 한 번 더 날 밀어내려 했지만 이젠 늦었어.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그날 밤 우리는 모텔로 향했어. 그날 밤 난 선배를 가질 생각뿐이었어. 모텔까지 가는 길이 미칠 듯이 길게 느껴졌어. 택시 안에서도 내 손은 선배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고 선배는 날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창밖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지. 하지만 그 한숨 속에 후회가 아니라 기대가 섞여 있다는 걸 난 알았어. 모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난 기다릴 수 없었어. 문이 닫히기도 전에 선배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어. 선배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날 벽으로 밀었어. 그리고 그 순간 다시 그 혀가 움직였어.
그건 거의 광적이었어. 선배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는 순간 나는 전율이 잃었어. 혀끝이 부드럽게 내 입술을 훑더니 곧바로 안으로 들어왔어. 난 기다렸다는 듯이 선배의 혀를 감아 올렸어. 깊이, 더 깊이. 마치 서로를 집어삼키듯이. 내 손은 선배의 셔츠 단추를 풀었고 선배는 내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어.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후끈하게 달아올랐어. 주희 씨. 그 짧은 속삭임조차 날 미치게 했어. 하지만 난 말 대신 다시 선배의 혀를 물었어. 살짝 깨물고 빨아들이고 음미했어. 그 감촉이 너무 완벽해서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옷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졌고 우린 침대 위로 쓰러졌어. 선배의 혀는 내 목선을 타고 내려왔어. 난 숨을 몰아쉬면서 선배의 머리를 감싸쥐었어. 혀끝이 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 왜 이렇게? 선배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어. 왜 이렇게 혀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선배의 얼굴을 끌어당겼어.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어. 그게 내 대답이었어. 그날 밤, 난 선배의 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이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아니, 사실 처음부터 끝날 생각 따윈 없었어. 선배의 혀를 한 번 맛본 이상 난 멈출 수 없었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옆엔 선배가 누워 있었어. 어둠 속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본 그는 평온해 보였어. 하지만 그 평온함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 난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후회 같은 건 없었어. 오히려 더 갖고 싶었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선배를 바라봤어. 그의 입술은 약간 부어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어. 그리고 입술 틈 사이로 보이는 혀. 그 순간 난 다시 욕망이 차올랐어. 천천히 손을 뻗어 선배의 입술을 건드렸어. 살짝 벌어지는 틈 사이로 혀끝을 밀어넣고 싶었어. 어젯밤처럼 더 깊이, 더 탐욕스럽게. 하지만 그때 선배가 미세하게 움직였어. 나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침대로 돌아 누웠어. 선배가 눈을 떴어. 주희 씨. 그 짧은 한마디에 난 속이 뜨거워졌어. 그의 목소리에도 숨소리에도 어젯밤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 선배는 한동안 날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 어제 기억나. 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후회해요? 선배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얼굴을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었어. 난 그런 선배의 손을 천천히 잡았어. 한 번 더 해요. 선배가 날 쳐다봤어. 뭐? 한 번 더 하자고요. 딱 한 번만 더. 선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어젯밤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했어. 이제 와서 밀고 당기기 같은 걸 하고 싶지도 않았어. 이미 선을 넘었고 선배의 혀를 맞받고 난 그걸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선배는 내 손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을 줬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 주희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 반칙인데. 그리고 우리는 다시 키스를 했어. 그날 아침 선배의 혀를 한 번 더 가졌어. 그렇게 끝났어야 했는데. 그렇게 끝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회사에서 선배를 마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 아니, 힘들다기보단 짜증이 났어. 밤마다 그 혀를 가지고 싶은데 대낮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니까. 선배는 회사에선 철저히 선을 지켰어. 딱 필요한 말만 했고 딱 필요한 거리만 유지했어. 처음엔 그런 태도가 나를 더 자극했어. 마치 도망치려는 먹잇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난 더 깊이 빠져들었어. 일부러 복사할 서류를 들고 가서 선배 자리 옆을 서성이기도 했고 점심시간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기도 했어. 하지만 선배는 내게 다시 가까이 오지 않았어. 주희 씨, 조심해.
어느 날 회의실에서 마주쳤을 때 선배가 내게 그렇게 말했어. 조심하라고. 뭘? 난 피식 웃었어. 조심하는 건 실장님이 하셔야죠. 선배가 눈을 가늘게 떴어. 주희 씨, 난 딱 한 번 더였잖아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신경 써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어. 난 그런 선배가 답답했어. 아니, 짜증났어. 그날 밤, 난 일부러 회식이 끝난 후 선배를 불렀어.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선배는 거절했어. 이제 그만하자, 주희 씨. 그 말에 난 속이 뒤집혔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그리웠어요? 선배가 침묵했어. 그게 대답이었어. 난 어이없어 웃었어. 웃기네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데. 선배는 날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 우린 끝났어, 주희 씨. 그 말이 내 심장을 강하게 짓눌렀어. 끝났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기도 전에. 그럴 리가 없었어. 난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 그날 이후 나는 선배의 아내를 찾아봤어. 선배의 아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회사 사람들끼리 수다를 떨다 보면 가끔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왔고 선배 자리 옆에 놓인 가족 사진도 힌트가 됐어.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스타일의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어.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적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선배가 퇴근하는 날을 며칠 따라가 봤어.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내가 선배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있었어. 그녀는 주차장에서 선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난 회사 건물 앞에서 몰래 지켜봤지. 선배는 차에 오르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신경질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 그런데 그녀가 조용히 선배의 손을 잡더라. 난 그 장면을 보고 속이 쓰려졌어. 도대체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 혀를 가질 자격은 내가 아닌가? 나는 날카롭게 그녀를 관찰했어. 옷 스타일, 화장, 손짓, 표정까지. 그녀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난 그녀를 염탐하기 시작했어. 선배의 아내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다녔고, 금요일엔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 그리고 주말엔 아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 갔어. 나는 그녀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했어. 그리고 그걸 선배에게 알려줬어. 실장님. 선배는 깜짝 놀라면서 날 바라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어. 아무것도요. 그냥 실장님. 선배의 얼굴이 굳었어. 주희 씨, 이건 선 넘는 거야. 선요? 실장님은 이미 넘었잖아요. 우리, 그날 밤. 선배는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내 손목을 잡았어. 우리, 이러지 말자. 나는 그 손목을 천천히 풀었어. 그리고 웃었어. 그럼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천천히, 아주 서서히 선배의 아내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어. 그 혀를 다시 가질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선배가 아무리 선을 긋고 도망치려 해도 이미 늦었어.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고 한 번 물든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선배는 모르겠지만 난 그날 밤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순간을 떠올렸어. 혀끝이 부드럽게 스치던 감촉, 뜨거운 숨결, 그 깊은 교감. 내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선배는 도망치고 있었어. 회사에서는 마주쳐도 일부러 피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나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 난 그런 태도가 더 짜증났어. 어차피 선배도 나를 원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겠지. 그날 이후로 나는 선배의 아내를 계속 관찰했어. 그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을 믿고 아이를 키우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난 알았어. 저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
선배가 출장 가는 날이었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정이었으니까 선배의 아내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선배는 출장을 가지 않았어. 어떤 이유에선지 선배는 마지막 순간에 일정을 취소했고 난 그걸 알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 선배의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어. 선배는 예상대로 집에 가고 있었어. 나는 일부러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 실장님, 출장 아니었어요? 선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까지 왜 따라와? 나는 천천히 웃었어. 그냥 궁금해서요. 실장님이 갑자기 출장을 취소한 이유가 뭔지. 선배는 한숨을 쉬며 내 팔을 붙잡았어. 우리, 그만하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 대신 가볍게 몸을 기울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선배는 아무 말도 못했어. 하지만 난 알았어.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나는 선배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 선배의 몸은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어. 실장님, 집에 들어가면 또 착한 남편, 좋은 아빠로 돌아가겠죠? 나는 일부러 입술을 살짝 벌리고 그의 시선을 잡았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혀끝으로 입술을 스쳤어. 선배의 시선이 흔들렸어. 여기서 이러지 마.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어. 그럼 어디서 할까요? 선배는 잠시 날 바라봤어. 그리고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 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차에 올랐어. 그 차 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선배를 가졌어. 그날 밤 선배는 더 이상 나를 거부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가 먼저 나를 탐했어.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선배도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빠져들었어. 하지만 문제는 난 더 원했고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 아니, 멈출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 선배는 나를 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고 더 은밀해졌어.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집중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어. 나는 선배의 입술과 혀를 탐닉했고 선배는 나를 놓지 못했어. 하지만 오래 갈 리 없었어. 우리는 결국 들켰어. 선배의 아내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거니까. 나는 선배의 셔츠에서 익숙한 향수를 맡은 그녀가 언젠가 의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알게 됐어. 어느 날 밤 선배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데 로비에서 그녀와 마주쳤어.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어.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 나는 짧게 웃었어.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선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설명할게. 그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제 와서? 나는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어. 마치 예측했던 결말을 확인하는 기분이었어. 난 너희 둘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선배를 쳐다보고 돌아섰어.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 하지만 내겐 끝이 아니었어. 나는 이미 선배의 모든 걸 가졌고 그 혀의 감촉도 그 숨결도 내 것이 됐어.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어. 선배는 모든 걸 잃었지만 나는 잃은 게 없었어.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았지. 나는 만족스러웠어. 그 야릇한 혀는 결국 내 것이 됐으니까.